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드는 겁니다. 저희가 담당해서 진행했던 건들 중에서 실제로 중도금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 쪼변입니다. 최근 분양계약 해제, 취소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납부한 이후인데 해제나 취소가 가능할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빠르게 해제나 취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지까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분양계약을 하루라도 빨리 해제하고 취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모든 분야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 취소권을 많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1년, 2022년경 당시에 부동산 급상승기였죠. 이때 너무 높은 분양가와 허위, 과장 광고로 덜컥 계약을 하신 분들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입주일이 다가오자 분양을 받기가 곤란해져서 상담을 많이 오고 계십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분양을 그대로 받으려는 분들은 사실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나가시면 되고요. 분양받지 않으려는 분들, 그분들만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악의 선택은 고민만 한 채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빠르게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취소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자 부담입니다. 시행사의 귀책 사유를 이유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해제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에 수분양자는 당연히 해제 취소 통보가 도달한 시점 이후부터는 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시행사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하겠다고 말하면서 협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해제 취소 통보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단순히 수분양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중도금, 잔금, 이자 지급 의무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 같은 제3의 기관이 봤을 때 수분양자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결정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중도금 대출 문제 때문입니다. 이 중도금 대출은 보통 시행사가 알선해주는 은행을 통해서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보통 1차에서 4차, 5차 혹은 6차까지 분할해서 신탁사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도금이 만약 1차나 2차까지만 지급된 상황이라면 향후에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미리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시행사 신탁사에게 당신들의 귀책 사유를 근거로 하는 계약 해제 취소한다라는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시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근거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던 은행 측에도 내용 증명을 같이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내용은 시행사 신탁사 측의 귀책 사유로 분양계약이 이미 해제 취소됐으니까 중도금 대출이 추가적으로 지급돼서는 결코 안 되고 중도금은 내가 아니라 시행사로부터 대의변제 받으라 라는 내용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해서 진행했던 건들 중에서 실제로 중도금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행사나 신탁사 측에 수분양자의 동의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야 이 분쟁의 크기도 작아지고 협의가 되기가 쉽고 수분양자의 부담도 덜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행사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실제 지금 분양 현장에서는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시점에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양계약을 해제, 취소하겠다는 사람, 그리고 합의로 해지를 원하는 사람, 감액을 시도하는 사람,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지연이자나 하자를 문제 삼는 사람, 이런 분들이 한 번에 몰리면서 시행사가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요. 한 번에 이런 문제점들이 몰리게 되면 시행사가 영세하거나 자력이 낮은 경우에는 합의 해제나 취소를 할 여력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분양계약 어떻게 해제, 해지,
취소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약 해제 취소를 주장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셔야 됩니다. 계약금의 일부라도 신탁사 계좌에 입금만 되면 분양 대행사, 시행사, 신탁사에서는 한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약 해제 안 됩니다 라는 말밖에 안 합니다. 일단 기다려봐라. 당장 계약금 포기하면 손해가 크지 않냐. 전매부터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고 계속해서 중도금, 잔금, 돈만 넣으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담당자가 전화도 잘 안 받고 연락해준다고 해놓고 연락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만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 상대방, 즉 시행사나 신탁사, 시공사의 귀책 사유를 근거로 분양계약을 해제, 취소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법률적 주장이 담긴 내용 증명이 도달한 시점, 그 이후부터는 이 계약의 해제, 취소 효력이 발생하고 더 이상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개념이 됩니다. 오히려 기존에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돌려달라라는 주장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행사나 신탁사의 귀책 사유를 최대한 찾아내야 됩니다. 입주 기간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 입주 기간을 맞추지 못했다거나 원래 예정되어 있던 공정률에 맞게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 공사가 됐다거나 기존에 안내됐던 설계 도면과 다르게 설계가 되거나 시공이 됐다면 시행사, 신탁사 측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 또는 부실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형사 고소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사나 신탁사는 분양 대행사에게 의뢰를 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광고를 하는데요. 이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 광고, 과장 광고, 기만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된 수치로 유인을 하거나 확정적 문구를 사용해서 광고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끔 유도했다면 허위 광고, 과장 광고, 기만 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허위 광고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요. 허위까지는 아니고 과장이나 기만 광고 정도에 해당하더라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행위를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모집, 공개 추첨이 아닌 방법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하거나 수분양자 동의 없이 중대한 내용을 설계 변경한 경우에도 건분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사, 신탁사에게 형사고소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 고소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돼서 일부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민사소송에서 분양계약 해제 취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신탁사나 시행사 측에서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압박을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수분양자와 협의를 하려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민사상 분양계약 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면 분양계약 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 청구를 해야 됩니다.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있었던 기망행위 그리고 분양계약 체결 이후에 시행사나 신탁사가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 형법, 표시광고법,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한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정리해서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분양계약 해제와 취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좋은 정보를 전달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법률 정보 알차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